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성질란에 규정된 성질과 상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물품을 복수성상 물품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에 걸쳐 있을 때 면류 위험물로 볼 것이냐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요. 자, 산화성 고체는 1류죠. 가연성 고체는 2류예요. 자, 산화성 고체는 불이 안 나지만 가연성 고체는 불이 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불이 나는 2류 위험물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요. 자, 산화성 고체 1류고 자기반응성 물질이 5류입니다. 불나는 것이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5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2류, 자연발화성 금수성은 3류입니다. 둘 다 불이 나죠. 근데 지정수량으로 봤을 때 좀 더 위험한 물질은 뭘까요? 바로 3류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있을 때는 3류가 더 위험한 성질이 되고 자연발화성 금수성 3류, 인화성 액체는 4류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3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화성 액체 4류, 자기반응성 액체 5류인데요. 이 경우에는 5류의 성상을 가진다. 라고 이제 조금 더 위험한 물질이 뭔지, 웬만하면 3류가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5류의 경우에는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폭탄으로서 더 위험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어떤 물질에 대한 제조 방법인데요. 사류 위험물이고요. 사류 위험물을 에탄올을 산화시켜 제조. 사실 이 위에 거나 아래 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탄올이 산화가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출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에탄올을 산화시킨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에탄올이 한 번 산화되면 술이죠. 에탄올은 술이에요. 술을 마시면 숙취가 생기죠. 속도 안 좋고 뭐 냄새도 나고 이러는데, 자, 뭐 때문에 숙취가 생기냐면 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 때문에 숙취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간은 이 알데히드를 또 열심히 해독을 해서 독성이기 때문에 독을 빼내기 위해서 열심히 산화 반응을 시켜서 이것을 아세트산의 형태로 몸 밖으로 호흡으로 내보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에탄올을 산화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는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에틸렌과 산소를 촉매화해서 반응시킨다. 자, 에틸렌은 C2H4고요. 여기에다가 산소 하나를 끼워 넣는 방식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CH3, CHO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 말을 이런 에틸렌과 산소를 촉매화해서 반응시켜 제조한다 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질의 위험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아세트알데히드, 사류 위험물의 특수인화물에 해당하는 이 물질의 연소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자, 4.1에서 57%의 연소 범위를 가집니다. 자, 앞에 문제 이어서 앞에 문제는 이제 어떤 위험물이 물과 만나서 생성되는 기체의 연소 범위라면 이것은 지금 사류 위험물의 자체의 연소 범위니까 뭐 이런 출제됐던 부분의 연소 범위도 같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위험도는 작은 값 분의 높은 값 57 빼기 작은 값 4.1로 해서 12.902가 될 수 있고요. 반올림을 했을 때 12.90이 되고 단위는 없습니다. 자, 공기 중에 산소와 산화해서 사류 위험물이 생성되는 반응식인데요. 자, 여기에서 산소와 반응했다고 해서 연소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연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CH3CHO가 산소랑 만나서 어떻게 되는 상태? CH3COH가 되는 상태. 즉, 연소가 산화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산화는 CO2H2O가 나오는 그 산화가 아니고 이렇게 O가 하나 추가되는 산화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미정계수법을 해서 212로 완성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소와 산화를 구분을 해 주시고요. 자, 12번입니다. 삼류에 속하면서 자연발화 시 흰색의 기체를 발생한다. 위험등급은 1등급이다. 삼류 위험물 중에 위험등급이 1등급인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자, 1등급인 것은 알칼리나, 10알칼리나, 그리고 이황까지가 위험등급 1등급에 해당합니다. 자, 물에 녹지 않는다는 말도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자, 물에 다 반응성이 있는데 삼류 위험물 중에서 황림만 물과 반응성이 없고 물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알칼리나는 물에 반응하기 때문에 황린이다. 그리고 황린은 자연발화의 성질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발화 시, 그러니까 황린이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기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P로 구성된 이제 분자이기 때문에 P가 4개, O가 2개, 개수는 1, 5, 2가 되겠고 여기에서 생기는 P2O5가 흰색 기체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오산화린, 그리고 화학식은 P2O5가 되겠고요. 이 물질과 수산화칼륨 수용액과의 반응입니다. 이 물질은 황린이죠. 수산화칼륨은 KOH입니다. 근데 수용액이니까 물에 녹아져 있는 그 상태로 KOH 플러스 H2O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자, 황린이 이렇게 강한 알칼리성과 만나게 되면 P와 H가 만난 PH3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KH2PO2인데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보이는 거냐면 NH4H2PO4 이게 뭐죠? 자, 암모늄이고 이 뒤쪽을 인산이라고 불러서 인산암모늄, 바로 3종 분말 소화약제를 얘기할 때 보였던 그런 분자식입니다. 자, 인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H2PO4가 인산인데 인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산소가 2개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차아인산이 되겠죠. 차아인산인데 앞쪽에 칼륨이 있으니까 차아인산 칼륨이 됩니다. 자, A, B, C, D, E를 대입을 해서 구하면 1, 3, 3, 1, 3이라는 개수가 나오는데 이 반응식 자체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라서 이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개수 구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옥내 저장소에서의 바닥 면적을 구할 때는 이 위험물의 위험 등급이 기준이 됩니다. 자, 위험한 1등급은 면적을 작게, 그리고 덜 위험한 2, 3등급은 면적을 약간 넓고요. 사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적고 2등급까지는 해야 사류의 3등급과의 균형이 좀 맞기 때문에 사류의 1, 2등급은 1000제곱미터, 사류의 3등급짜리는 2000제곱미터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험 등급 1등급이라고 아예 정해졌죠. 그래서 바닥 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과산화벤조일과 니트로글리세린의 구조식을 쓰는데요. 과산화벤조일은 일단 벤젠이 있고 여기에 C와 O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CO 고요. 중간에 O랑 O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 상태로 이제 시정식, 분자식을 써보게 되면 C가 6개 있고 H가 5개 있는 CO라는 물질을 2개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O를 2개 연결을 했으니까 시성식이 C6H5 CO2 O2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은 글리세린, C가 3개 있으면서 C마다 OH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자리는 H로 채워진 이 상태인 글리세린을 질산과 황산의 혼산하에 니트로와 반응시켜서 제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리세린의 질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 질산이 HNO3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NO2가 H 자리를 뺏어내고 H 자리를 뺐고 H 자리를 뺐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가 3개, H가 5개, ONO2가 3개인 형태로 되고요. 지금은 구조식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C가 3개에 ONO2가 이렇게 붙은 상태로 H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위험물이 열분해해서 산소가 생성되는 물질을 골라서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일단 열분해해서 산소가 생기려면 1류 위험물이나 6류 위험물이어야 돼요. 그 물질은 이제 염수산 나트륨 1류, 질산칼륨 1류, 에탄올은 4류죠. 트리에틸알루미늄 3류고요. 니트로글리세린 5류입니다. 그래서 염수산 나트륨이나 질산 칼륨, 그리고 산소가 발생하는 건 산소 공급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5류 위험물도 있죠. 자, 그래서 산소가 생기는 산소 공급원에 해당하는 1, 5, 6류를 찾으면 됩니다. 자, 이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1류, 5류에 해당하는 걸 다 쓰진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이 기출문제가 또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소산 나트륨은 나트륨 먼저 쓰고 염소산 CaO3로 해주면 되고요. 질산칼륨은 KNO3, 니트로글리세린은 C가 3개, H가 5개, ONO2가 3개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분해가 되면 염소산 계열은 염소와 산소가 완전히 갈라져서 NaCl 플러스 O2가 되겠고, KNO3는 KNO2와 그리고 O2로 나누어집니다. 염소와 산소가 완전히 갈라진 것과는 조금 다르죠. NO3에서 산소 하나가 줄어든 거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은 CO2, H2O, N2, O2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개수로서는 2, 2, 3 그리고 2, 2, 1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 조금 복잡한데 4, 12, 16, 1이 됩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 뿐만 아니라 트리니트로톨루엔의 분해식까지도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던가 분해 반응식, 화학 반응식 또는 이러한 문제들로 또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은 분해 반응식입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물질인데요. 지정수량이 50리터라는 건 50리터라는 단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사료위험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중에 특수인화물입니다. 자, 특수인화물의 분자량이 58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찾을 수 있는데요. 특수인화물은 이디아산이 있습니다. 특이디아산이죠. 자, 분자량을 구했을 때 76, 74, 44, 58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산화프로필렌을 설명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특이디아산의 인화점 순서가 이디아산의 순서로 이氧화탄소 30, 산화프로필렌 37, 아세틸알데히드 38, 그리고 디에틸에테르 영하 45도의 인화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할 만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수인화물의 인화점만 주고 이렇게 위험물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요. 자, 구조식을 그리시오. 일단 산화프로필렌은 OCH2, CH, CH3 이렇게 쓰는데요. 프로필렌에서 산소가 추가되는 그런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H2, CH, CH3 프로필렌이고요. 여기에서 CH2, CH와 O 이렇게 CH3로 됐을 때 산화프로필렌입니다. 프로필렌에서 산화가 됐을 때 산화프로필렌이 되는 거고요. 증기 비중을 구할 때는 29분의 분자량 16 더하기 12 더하기 1 곱하기 2 12 더하기 1, 12 더하기 1 곱하기 3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인 2가 되겠습니다. 소수점이 안 나온다면 그냥 숫자만 쓰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압력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보냉장치가 없는 경우에 저장하는 경우 많이 다뤘었죠. 자, 압력 탱크가 아닐 때, 압력 탱크일 때, 보냉장치가 아닐 때, 보냉장치일 때, 아세트알데히드는 15도 산화프로필렌 디에틸에테르로 이렇게 30도입니다. 압력 탱크나 보냉장치가 아닌 경우는 40도씨,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는 B점 이하로 저장하는 거라서 압력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는 40도 공통이고요. 보냉장치가 없는 경우에도 40도 이하로 공통적으로 이제 저장 온도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구조식이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두 가지 물질이 서로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는 문제고요. 자, 첫 번째 것은 경금속이고 비중이 0.79이고 자연 발화성이 있는 제3류 위험물이다. 자,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물은 경금속이다 하면 경금속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트륨이나 칼륨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추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비중이 0.97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트륨이 비중이 0.97을 가지고 칼륨은 비중이 0.85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0.97인 것을 보고 우리가 나트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더 조금 구체적으로 힌트가 친절하게 주어진다면 분자량이 23이다라는 내용이 주어지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분자량을 안 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트륨의 비중이 조금 더 크다, 칼륨이 조금 더 작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하는 것은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분자량이 46이면서 지정수량이 400L인 산화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생성되는, 자, 아세트알데히드가 뭐에서부터 생겼냐면 술에 해당하는 에탄올이 이제 숙취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 앞에서 봤었죠? 자, 그래서 에틸알코올을 뜻하는 설명입니다. 자, 분자량을 구해봐도 46일 거고요. 400L가 알코올류와 1석유류의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해보아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에탄올이 산화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된다라는 내용은 필기에서부터 실기까지 자주 출제되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트륨과 에틸알코올의 반응식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주구장창 나오다가 이렇게도 응용을 해보네요. 나트륨의 NA가 에틸알코올의 H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H는 따로 빠져나오고요. C2H5ONA가 되겠고 플러스 H2입니다. 그러면 미정계수법을 했을 때 2, 2, 2, 1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포수화 설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포수화 설비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보고 뭐 가나다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유형이 10점짜리 유형입니다. 자, 포수화 설비가 이렇게 5가지 방출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포 방출구의 형태가 1형, 2형, 3형, 4형, 특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형태의 특징부터 한번 구분을 해보면요. 자, 1형의 경우에는 방출된 포가 액면화를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통계단이나 미끄럼판 틀의 설비 및 역류될 수 있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는 포 방출구입니다. 그래서 미끄럼 틀이 설치되는 게 어떤 번호로 보이세요? 바로 이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1형 포 방출구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자, 다음에 2형의 경우에는 상부 포 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 내려가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액면을 따라서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탱크의 옆면을 따라서 흘러가는 2형 포가 1번 그림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특형포의 경우에는 상부 포 주입법으로서 부상지붕의 부상 부분 상에 높이 0.9m 이상의 금속재 칸막이, 그리고 내측으로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설치, 이런 것 때문에 0.9m의 칸막이, 요것이 있는 것이 특형이 됩니다. 0.9m 이상의 칸막이가 있는 2번이 특형포가 되겠고요. 포 방출구가 되겠고, 그리고 송포관으로부터 포를 방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탱크의 저부에서 낮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포가 주입되는 방식으로 3형 그리고 4형은 이제 저부포 주입법으로서 경납통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 호스 등이 송포관 밑단에 접속되어 있다가 포를 내보내는, 그래서 호스도 있고 호스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이게 4형 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형과 2형의 특징은 포의 주입법이 위에서부터 주입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위에서부터 포가 주입된다면 3형과 4형은 아래쪽에서 포가 주입됩니다. 그리고 특형은 아예 옆에 이제 칸막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림을 구분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이제 처음 출제가 됐었는데, 사실 포 방출구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많았어요. 2022년 이전의 문제를 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부 포주의법인지 하부 포주의법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이 17번의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 방출구의 종류를 이제 1번이 2형, 2번이 특형, 3번이 1형, 4번이 3형, 그리고 4번이 5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지붕 구조의 탱크의 상부포 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몰입되거나 액면이 뒤섞이지 않게 미끄럼판을 설치해서 포방출구가 되는 것, 즉 1형 포방출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미끄럼판이 있는 게 몇 번이었냐면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공기포 소화약제가 되는데요. 공사포가 아니라 공기포 소화약제 혼합 방식 두 가지를 쓰시오. 자, 공기포 소화약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펌프 프로포셔너, 그 다음에 프레셔 프로포셔너, 다음 라인 프로포셔너, 그리고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그 혼합 방식은 거품이 나는 이유가 계면활성제, 즉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뭐 샴푸나 주방세제와 같은 그런 이제 세제, 계면활성제가 물과 섞였을 때 거품이 나는 거죠. 자, 그 약재와 물을 어떻게 섞느냐의 방식으로 뭐 펌프를 앞에서 섞는지 뭐 뒤에서 섞는지 배관으로 섞는지 뭐 사이드로 섞는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명칭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책의 해설을 통해서 보시면 그 각각의 혼합 방식별로 어떤 부분에서 혼합을 하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필기에서도 잘 나왔고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 방식이라서 일단 명칭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 4가지 중에 2가지를 쓰는 것으로 정리하고 해설에 나와 있는 각각의 이런 혼합 방식 설명을 꼭 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 설치 기준, 거품이 나오는 그 수도꼭지와 같은 그 부분을 설치하는 기준인데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바닥 면적 9제곱미터당 1개의 기준을 방사량이 6.5리터 per min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능사에서도 잘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포 모니터 노즐의 경우에서는 포 모니터 노즐은 방사량이 1900리터 이상이고 수평 방사거리입니다. 자, 수평 방사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자, 이 내용은 약간 생소하기는 하지만 거품, 포 소화 설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분말 소화 설비 저장 용계 설치 기준입니다. 이제 소화기가 어디에 설치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온도가 몇 도씨 이하여야 될까요? 40도씨 이하여야 합니다. 30도씨 이하라고 하면 여름철에는 다 터질 거니까 사용할 수가 없을 거니까 온도를 40도라고 이제 기준을 둔 것이고요. 그리고 빗물이 잘 침투하는 게 좋지 않겠죠.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빛이 완전히 직사일광이라고 써야 되는데요. 직사일광. 햇빛이 바로 쬐이는 곳에 설치해서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요. 그리고 저장 용기의 경우에 추갑식인 경우 이제 내압력이 1.0 메가파스칼의 이제 내압력을 가진 경우에는 용기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분말 소화 설비 저장 용기에 추가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가압식의 저장 용기에는 방출 밸브를 설치를 해야 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충전 소화 약제의 양, 소화 약제의 종류, 최고 사용 압력, 제조 연어를 제조자명을 표시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에 추가해서 분말 소화 설비 소화약제에 적용해야 되는 규정이므로 해설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의 저장 용기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분말 소화 설비에 적용되는 요 3가지 내용까지 추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위험물의 운반에 대해서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적재해야 되는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1류 위험물, 3류 위험물 중에 자연 발화성 물질, 4류 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 그리고 어떤 위험물까지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냐면 빛에 민감한 것들, 빛을 받았을 때 발화를 하거나 뭐 분해해서 폭발을 할 수 있는 물질들, 그래서 1, 3, 4가 왔으니까 그 다음 위험물이겠죠. 5류 위험물 또는 6류 위험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차광성 피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수성 피복.
물기가 닿으면 안 되는 물기 엄금 위험물들이 해당되겠죠. 인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과산화물이 뒤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류 위험물 중에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리고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함유한 것, 삼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까지 차광성 덮개입니다. 자, 오류 위험물 중에 55도 이하의 분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보냉 컨테이너 해야 되고요. 액체 위험물 또는 위험 등급 2등급의 고체 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 이것은 조금 생소한 내용이지만 위쪽에 있는 내용은 잘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적재하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이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